안녕하세요. 연세리엔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지난달에 한 달 제가 이 비욘디 방송을 쉬었거든요. 한 달 쉬고 나왔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고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베룩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의 이유 있는 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그 콜라겐 부스터 혹은 스킨 부스터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피부 관리라든가 노화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또 실제 시술을 받으신 분도 많으실 테고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리쥬란과 주벨룩. 오늘은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리쥬란과 주벨룩에 집중해서 어떤 경우에 이런 시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 점점 피부는 얇아지게 돼 있어요. 그 피부의 두께가 얇아져. 물론 피부 두께가 겉표면으로 봤을 때는 거칠거칠하고 막 두꺼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피부를 긁은 아토피 환자들의 만성 태선 같은 병변은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무슨 뻣뻣한 가죽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말씀드린 피부가 두껍게 느껴지는 건 어떤 표피의 두께가 증가하고 각질층이 증가하면서 거칠게 느껴지는 거고, 그 피부 아래쪽에 진피, 실제로 우리 피부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피부의 어떤 탄력을 이루는 그 진피층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 진피의 성분 중에서 콜라겐과 글라이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세포의 바깥을 채우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게 되고, 어떤 세포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피부 세포 안에 굴곡들이 있어요. 표피층이 이런 굴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굴곡이 점점 없어지면서 좀 밋밋한 피부가 돼가는 게 우리가 노화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또 줄어드는 게 히알루론산이라는 그 물질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데 이 히알루론산이 바로 콜라겐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르신들 나이가 한 이제 50세가 넘어가고 60세, 70세가 되기 시작하면 등이 가렵다, 몸이 가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피부의 수분도가 떨어지고 진피 두께가 얇아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를 보충을 해줬을 때 우리 피부가 진짜로 재생이 되는지를 실험을 해봤더니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거는 바로 필러거든요. 여러분들 뭐 레스틀레닌이, 주비더민이, 뉴라미슨이 이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히알루론산을 주 재료로 해서 그 히알루론산은 원래 순수한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집어넣으면 금방 풀어져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히알루론산을 크로스 링킹이라는 특수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마치 밧줄을 꼬듯이 이렇게 히알루론산의 어떤 가닥을 꼬아놓은 게 필러인데, 그 필러를 아주 조금씩 피부의 여러 포인트에 살짝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필러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어디 코가 꺼지거나 뭐 팔자주름이 꺼지거나 이마가 꺼지거나 그랬을 때 그거를 볼륨을 넣어서 확 부풀어 올리는 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용량을 그냥 피부에 깊은 층도 아니고 진피층에다가 조금씩 넣었더니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히알루론 필러가 성장인자들을 자극하고 콜라겐이 깨지는 거를 막아주고, 그리고 이 히알루론산 필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공간을 조금 차지하죠. 그 주변 세포들을 기계적으로 약간 신장을 시키는, 좀 늘리는 메카니컬 스트레칭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주변 그 세포들 중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생성을 시킨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필러를 굳이 막 볼륨을 만들기에 그 안쪽에다가 깊게 주입해서 많은 양을 주입하지 않고 조금씩만 주입을 해도 우리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볼륨 보충이 된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따라서 만든 게 바로 하이드로 리프팅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포인트에다가 필러 중에서 이게 대신에 이제 필러는 조금 잘 풀어지지 않게 뭉쳐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러를 너무 좀 단단한 필러를 쓰거나 피부에 너무 얕게 놓으면 이게 울퉁불퉁한 그 엠보싱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그 엠보싱 모양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필러 중에서 아주 부드러운 필러가 있어요. 잘 풀어지는 필러를 피부의 약간 겉쪽이라고 해서 아주 겉쪽은 아니고 진피층의 진피층 중간 정도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필러를 넣으면 이 피부의 노화를 막고 잔주름을 좋아지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게 바로 하이드로 리프팅입니다. 여러분들 물광주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광주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가교되지 않은, 그러니까 크로스링킹이라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순수한 히알루론산을 피부에다가 혹은 그 히알루론산에다가 뭐 예를 들어 PDRN이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주사제를 좀 섞어서 피부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주사제를 섞어서 피부에다 조금씩, 보통 물광주사는 물광주사를 쏘는 그런 기계,
인젝터를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놓는 방식이 그 물광 주사라는 거고요. 하이드로 리프팅은 그런 가교되지 않은, 그러니까 크로스링킹이 안 된 히알루론산이 아니라 실제로 크로스링킹이 된 진짜 필러를 조금씩 넣는 게 바로 하이드로 리프팅입니다. 물광 주사는 하고 나서 반짝의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탄력이 좋아지고 하는 효과는 사실 거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이렇게 주사를 통해서 효과를 보려면 진짜 필러를 소량씩 넣는 하이드로 리프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때 나타나는 효과는 히알루론산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고, 이 히알루론산이 물을 끌어당겨서 보습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좀 촉촉해지고, 물론 이 볼 꺼짐이나 이마 꺼짐이 있는 분한테 필러를 조금씩 넣는 것보다 당연히 그 좀 깊은 층에다가 많은 양을 넣는 게 볼륨이 보충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약간의 볼륨 보충을 원하는 분들은 하이드로 리프팅 정도로도 미니멀하게 그런 볼륨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콜라겐 재생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탄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이드로 리프팅은 바로 필러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 필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필러로 인한 사고라든가 혹은 필러의 뭐 안 좋은 점 같은 것들을 방송이나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 굉장히 필러를 좋아하는 의사고요. 굉장히 또 필러에 대한 시술 경험이 많고 그 필러에 대해서 또 많이 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의사라고 저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 중에서는 필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필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필러를 잘 쓰면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원래 주제였던 리쥬란이나 주벨룩이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 필러만 잘 써도 좋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이 필러에 대해서 어쨌든 그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으로 인해서 콜라겐 부스터 혹은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이 되고 인기가 되지 않았나, 이건 필러가 아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오히려 더 처음에 관심을 받고 인기를 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제일 주제인 이제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킨 부스터는 말 그대로 피부에다가 뭔가를 주사를 해가지고 부스트, 뭔가 피부를 좋아지게 피부의 환경을 개선한다 해서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알려진 스킨 부스터로는 리쥬란, 엑소좀, 줄기세포 배양액, 성장인자 주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요, 엑소좀이나 줄기세포 배양액, 성장인자는 스킨 부스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스킨 부스터라고 광고를 하고 이걸 주사로 놓는다고 광고하는 병원들이 실제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 환자분들이 시술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엑소좀과 줄기세포 배양액, 성장인자가 주사를 해도 되는 주사제로 허가를 받은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고요. 효과의 어떤 일관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고요. 안전성도 검증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스킨 부스터랍시고 엑소좀이나 줄기세포 배양액, 성장인자를 주사로 맞는 거는 현재는 불법이고 효과도 정확하지 않고 일종의 마케팅 같은 거예요. 엑소좀을 주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거기서 효과를 내는 거는 히알루론산이나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필러의 성분들 같은 걸 좀 믹스를 해서 효과를 내는 거지, 진짜로 엑소좀이 주사를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어떤 검증된 자료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게다가 불법이고요. 따라서 스킨 부스터는 현재까지 주사를 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는 거의 리쥬란이라는 약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콜라겐 부스터라는 게 있는데, 콜라겐 부스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피부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아지게 한다는 거는 콜라겐 이외에도 뭐 혈관의 흐름을 좋아지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콜라겐, 우리가 나이 들면서 줄어들고 탄력을 잃어지고 피부가 처지게 하는 그 콜라겐을 더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컬트라, 엘란세, 울트라콜, 페이스템, 주벨룩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 중에서 최근에는 주벨룩이라는 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로 주제는 리쥬란과 주벨룩,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리쥬란이라고 하는 거는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즉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이 그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포가 살아가려면 그 핵 안에 DNA, RNA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호를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어떤 DNA의 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우리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DNA에 잘라진 조각 같은 것들이 바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고요. 그거를 연어의 정소에서, 우리가 생식세포잖아요. 정소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동물은 아빠의 정소와 엄마의 난소에서 나오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엄마 아빠의 그런 유전적인 그 신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전적인 엄마 아빠의 그 형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DNA 조각들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어의 정수에서 추출한 DNA 조각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리주란이라는 약입니다. 그 리주란의 효과는 항염증에 대한 효과가 있고요. 혈관을 좀 재생하는 효과도 있고, 콜라겐 합성, 세포 재생을 위한 어떤 DNA의 재료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리주란의 효과로 리주란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피부 상태 개선을 하고 다양한 항노화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를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먼저 솔직히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저는 리주란 시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리주란이라는 약이 나오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약이 나온 초반에는 저도 리주란 시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2, 3년 정도 리주란 시술을 많이 하다가 현재는 리주란 시술을 중단하고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유수분 밸런스가 망가진 악건성 피부라든가, 피부 장벽이 손상된 민감성 피부라든가,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은 피부, 이런 피부에 리주란 시술을 보통 권하게 됩니다. 효과를 근데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이 리주란이라는 약은 크로스링킹이라는 게 돼 있지 않아요. 그 크로스링킹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필러가 순수한 히알루론산을 크로스링킹이라는 걸로 밧줄을 꼬듯이 단단하게 얘가 잘 풀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필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주란이라는 약은 그런 어떤 크로스링킹 같은 좀 오래 버티게 하는 화학적 가교가 거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진피층에 이렇게 넣었을 피부에 좀 아주 겉에 층에 넣었을 때 울퉁불퉁한 엠보가 오래 가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조금 깊은 곳에 피하지방이나 이런 데다가 리주란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혈액이 흐름이 있죠. 피하지방은 혈액 흐름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리고 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리주란이 들어가면 그 물들의 희석이 되고 혈액에 의해서 씻겨 나가고 하면서, 리주란이 조금 피부에 오래 머무르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오래 머무르지를 못하고 금방 씻겨 나가 버려요. 그래서 리주란은 진피층에 정확한 주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충분한 용량을 주사해야 되고 반복 시술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진피층에 정확하게 주입을 하려면 이게 주사의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이 사진 그림에서도 보면은 주사한 부위가 이렇게 올록볼록 올라와 있죠. 이렇게 일정하게 올록볼록 올라오게 주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주사를 잘 놓는 의사들의 테크닉인데,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주사를 놓는 게 바로 진피층에 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이런 올록볼록한 현상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진피층이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갔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리주란 주사를 맞고 얼굴이 올록볼록하고 보기 흉해져야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사할 수 있는 그 의사의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충분한 용량을 주사해야 됩니다. 이 리주란이라는 이 주사기는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주사기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사기당 2cc라는 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주란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리주란 2cc의 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cc로 단위로 돼 있는데, 사실 이 2cc라는 이 한 시린지 용량을 가지고 얼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정말 너무 작은 용량이에요. 특히 이게 물론 얼굴이 아주 작고 요즘 TV에 나오는 정말 예쁘고 얼굴이 작은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2cc 혹은 이 한 패키지 안에 2cc짜리 주사기가 2개가 들어있거든요. 2cc나 4cc를 가지고 어느 정도 주사를 하겠지만, 저같이 얼굴이 좀 큰 남자들이라든가, 혹은 그 피부 노화라든가 피부에 어떤 염증이 많고 그래서 조금 이게 주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2cc라는 용량은 너무너무 작은 용량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한 cc인데 2cc 정도가 있고, 얼굴이 크면은 2개 이상을 써야 됩니다. 리주란을. 그래서 이게 비용이, 리주란이 한 시린지당 이 가격이 사실 기본적인 이 재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리주란을 조금 저렴하게 시술하는 병원에서는 다른 약들을 리주란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편법을 씁니다. 히알루론산을 좀 섞는다든가, 태반을 섞는다든가, 식염수나 리도카인을 섞는다든가. 히알루론산, 순수한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필러가 아닌 순수한 히알루론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히알루론산이나 태반 주사제, 식염수, 리도카인 이런 것들은 리주란에 비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리주란에 많이 희석을 해서 얼굴 전체, 예를 들어서 리주란은 0.5 집어넣고 이런 것들 한 1.5 정도 집어넣어서 리주란 2cc를 주사하는데 전국 최저가다 이러면서 주사를 하는 병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싼 게 비지떡입니다.
리쥬란을 제대로 주사를 진짜 리쥬란은 효과를 내려면 이런 것들을 섞는 게 아니라 물론 조금 리쥬란을 어떤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정도를 제가 히알루론산을 주사하는 게 앞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썼죠. 그 중에서도 필러 성분의 히알루론산 아주 부드러운 필러 성분의 히알루론산을 좀 섞어서 주사를 하면 조금 더 다른 효과를 약간 더 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리쥬란 자체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건 리쥬란만 주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주사를 피부 겉에 표면에 하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올록볼록한 엠보싱이 좀 생기게 되고요. 모든 주사 치료, 보톡스, 필러, 리쥬란, 뭐 주베력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사 치료는 치료할 때 멍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보시면은 리쥬란 주사는 이렇게 그 피부 겉쪽에 주사를 하고 물론 피부 겉에 얇게 주사하면 이게 피가 잘 나지 않긴 하는데 피부 겉에 얇게 주사하고 여러 군데를 찌르다 보면 특히나 피부가 얇은 눈가라든가 혹은 입꼬리 쪽 입가라든가 이런 데는 멍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멍이 좀 든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치료를 하고 나서 바로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중요한 약속이 있다거나 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좀 반짝하려고 이 치료를 해야지 그럼 하시면 안 돼요. 괜히 누구 이렇게 만났을 때 민망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중요한 이벤트로부터 리쥬란이라든가 주벨록 같은 치료는 최소한 일주일, 저는 2주 정도는 간격을 두고 시술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간격을 두고 치료를 하셔야 이 하고 나서 생기는 엠보싱이라든가 멍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리쥬란을 하고 생긴 엠보싱은 하루나 이틀 안에 대부분 사라지긴 하지만 간혹 오래 가시는 분들은 3, 4일 이상 가는 분도 있다는 거 이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주사를 여러 군데 찌르다 보니 그래서 이 리쥬란을 주사할 때 리쥬란이라는 이 약을 구입하면 약에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두 시린지가 리쥬란 안에 2개의 주사기가 들어있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바늘이 들어있어요. 이 바늘을 껴서 리쥬란을 주사하세요. 근데 그 바늘이 사실 되게 굵어요. 그 바늘을 가지고 주사하면 엄청 아프거든요. 회사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가는 나노니들 중에 더 가는 진짜 좋은 바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왜 패키지 안에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바늘은 두꺼운 바늘을 쓰냐면 만약에 내경이 작은 진짜 가는 바늘을 여기다 껴서 쏠 때 간혹은 이 주사기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바늘이 꽉 결착을 하고 하더라도 이 나가는 압력 때문에 내경이 좁으면 당연히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주사 바늘이 탁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리쥬란이 탁 튀어나가요. 약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시술하던 의사들은 주사 바늘이 튀겨나가면 리쥬란 회사에다가 이거를 조금 리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좀 다시 제공을 해달라. 그게 싫은 거예요, 회사는. 그러니까 내경이 좀 큰 바늘, 환자가 아프던 말던 피가 많이 나던 말던 내경이 좀 큰 바늘을 껴놓으면 나갈 때 아무래도 압력이 줄어드니까 이게 바늘이 터지질 않겠죠. 그럼 그래서 그 바늘을 씀에도 불구하고 터졌을 땐 우리가 바꿔준다. 다만 이거보다 더 가는 바늘을 껴서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의사들이 나름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게 터지더라도 바꿔주지 않는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좀 내경이 큰 바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주사를 치료할 때 비록 터질 위험성이 있지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바늘보다 훨씬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주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쥬란 통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리쥬란은 이게 통증이 나타나는 건 3가지 경우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일단 주사 바늘을 찌를 때 바늘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때 따끔한 통증이 있겠죠. 근데 이 주사 바늘을 찌를 때 아픈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는 바늘, 나노니들 중에서도 아주 가는 바늘이 있어요. 34게이지 바늘이 있거든요. 정말 머리카락 같은 바늘이 있습니다. 그런 바늘로 찌르면은 통증이 훨씬 줄어들어요. 다행히 이 리쥬란이라는 약은 굉장히 부드럽고 앞에 그 필러처럼 크로스링킹 가교를 밧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운 약이기 때문에 아주 가는 바늘에서도 잘 나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주사 바늘 찌를 때의 통증은 가는 바늘을 씀으로써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도 줄일 수가 없는 통증이 있어요. 첫 번째, 약 주입의 압력에 의한 통증. 우리가 이 진피층이라고 하는 리쥬란이 들어가는 층은 굉장히 치밀한 조직이에요. 우리가 헐렁한 조직에다가 주사를 놓으면 이 조직에 약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목에다가 필러를 맞거나 그럴 때 목에다 보톡스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목에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은 목에 주사 맞으면 얼굴보다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라고 걱정을 하지만 실제 얼굴보다 목이 훨씬 안 아픕니다. 주사 맞을 때. 그 목주름 치료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목주름 치료할 때 필수적으로 목에 보톡스를 좀 놓게 되거든요. 별로 아프지 않아요. 왜? 여러분 피부를 지금 목을 만져보시면 목은 굉장히 흐물흐물한 피부고요. 얼굴은 좀 단단한 피부예요.
압력이 작아요, 목은. 그래서 이게 단단한 피부에 뭔가를 집어넣을 때 그 압력 때문에 생기는 이게 그 단단한 조직이 찢어지는 듯한 그 통증이 있어요. 리쥬란은 굉장히 단단하게 얽혀있는 이 상부 진피에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주입 때문에 생기는 그 통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리쥬란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제대로 리쥬란을 맞으면 느낄 수밖에 없는 통증은, 리쥬란은 약 자체가 아픕니다. 여러분들 주사를 찌를 때 예방주사 많이 맞아보신 분들은 어떤 예방주사는 바늘이 들어갈 때 아프고 약이 들어가면 별로 안 아프고 그래서 바늘을 빼면은 별로 통증이 없는 주사가 있고요. 어떤 주사는 바늘이 들어갈 때도 따끔했는데 약이 들어갈 때 정말 미친 듯이 아프고 바늘을 뺐는데 그 약 들어간 자리가 막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막 그 통증이 있고 불편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리쥬란이 바로 그런 약입니다. 리쥬란은 약 자체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리쥬란을 진짜로 제대로 맞는 분들은 제대로 내가 맞았다 그러면 아파야 돼요. 나 리쥬란 맞았는데 별로 안 아픈데, 그러면 그 병원은 왜 안 아팠을까요? 바로 이런 편법, 다른 약물을 혼합하는 편법을 썼거나 아니면 상부 진피에 제대로 주사를 하는 의사의 주사 스킬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아팠던 거예요. 안 아픈 병원의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은 다른 편법을 썼기 때문에 안 아픈 겁니다. 리쥬란을 맞았을 때. 리쥬란은 무조건 아파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다양한 항노화 효과라는 곳에 이렇게 물음표를 제공했습니다. 왜 물음표를 썼냐면 리쥬란은 결과에 대한 개인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 우스갯소리로 저희 피부과 의사들끼리 리쥬란의 효과는 마음의 눈을 열고 봐야 보인다. 이건 정말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열고 봐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 바로 앞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처음 리쥬란이 나왔을 때 2, 3년 열심히 시술하다 현재는 시술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게 그 이유입니다. 저는 사실 리쥬란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뭐 리쥬란 회사분들이 들으시면 혹은 리쥬란을 열심히 치료하는 원장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이게 저한테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화를 내실 얘기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치료했던,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비용을 내고 치료를 하는데 고작 이 정도 효과를 보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치료를 하나?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리쥬란이란 약에 대한 그런 뭐 저만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사실 저는 요즘 리쥬란 치료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리쥬란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도 리쥬란을 다시 해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리쥬란 치료에 대해서 아마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어떤 노화 치료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리쥬란을 하세요라고 아마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찾으면 할 것 같아요. 저도 시술을. 어쨌든 이런 결과에 대한 개인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리쥬란을 주사를 맞고 만족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를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했는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의사로서 그렇게 아프고 불편을 겪는 치료인데 고작 이 정도 효과를 보려고 내가 환자분한테 이 고생을 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쥬란은 이제 요즘에,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리쥬란은 통증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한 리쥬란 HB 플러스라는 게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나온 지가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이거 리쥬란은 제대로 맞으면 무조건 아프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편법이 있어요. 어떤 편법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리쥬란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순수 성분인데 그게 아니라 히알루론산을 좀 섞었어요. 그리고 마취약 리도카인을 좀 섞었어요. 자, 보시면은 원래 있던 리쥬란 힐러라는 게 이제 원래 있는 리쥬란인데 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만 돼 있고 1cc에 20mg 정도의 리쥬란 성분이 들어있어요. 리쥬란 HB 플러스는 1cc의 리쥬란 실제 성분은 10mg. 다시 말해서 원래 리쥬란 성분이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고 용량이 이제 1cc니까 이 1cc를 가지고 여러분 1cc라는 용량을요, 이렇게 바닥에 좀 흘려보시면 물방울 몇 개가 떨어지는 정도의 용량이에요. 이거를 얼굴 전체를 주사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개를 써야 되는데 1cc당 리쥬란 HB 플러스의 가격이 리쥬란 힐러의 가격에, 그럼 리쥬란 힐러는 2cc짜리 시린지가 2개 들어있고 4cc잖아요. HB 플러스는 1cc짜리 시린지가 박스에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면 리쥬란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함량도 10mg로 줄었으니까 가격은 적어도 4분의 1이거나 그 이하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리쥬란 힐러와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여러 개 써야 되니까 이게 만드는 회사 입장에선 되게 좋죠. 재료도 조금 들어갔는데 가격도 용량 대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개발된 게 리쥬란, 물론 통증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통증도 줄었지만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효과는 떨어지고, 이게 바로 리쥬란 HB 플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리쥬란 힐러의 효과가 피부 재생과 주름 개선, 피부 두께와 치밀도 증가, 모공미 주름 개선 같은 것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리쥬란 HB 플러스는 피부 재생, 수분 보충, 피부 탄력 개선, 물광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모공미 주름 개선은 빠졌죠. 리쥬란 HB 플러스에서는. 그 이유가 모공이나 주름이 진짜 개선되려면 약간의 볼륨 증가 이펙트를 나타내야 되고, 볼륨을 증가시키려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리쥬란 HB 플러스는 약간 작은 용량이 들어가서 회사에서도 조금 양심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나름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리쥬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 주벨룩이라는 내용인데,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치료하고 있는 콜라겐 부스터가 주벨룩입니다. 제가 이 주벨룩에 대해서 저는 그 효과에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아주 열심히 제가 치료하는 치료예요.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주벨룩에 대해서 무슨 이 회사와 굉장한 연관이 있다거나, 무슨 여기를 제가 치료하기 때문에 유독 여기에 더 좋게 일부러 어떤 마케팅 목적으로 얘기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벨룩이라는 거를 알려면 처음에 스컬트라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스컬트라라고 하는 거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미국에서는 개발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던 거고, 2004년에 FDA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 성분이 폴리에렐 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게 스컬트라의 성분이에요. 이 폴리에렐 락틱 애시드는 원래 이게 그 수술 봉합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플라스틱의 재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분자 화합, 여러분 플라스틱이 고분자 화합물이거든요. 일종의 인공적으로 합성한 고분자 화합물이 스컬트라입니다. 근데 이게 2004년에 FDA 승인을 받았어요. 미국 FDA에서. 뭘로 승인을 받았냐면, 에이즈 환자의 안면 지방 위축 개선.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즈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좀 병기가 지나면은 피부 안에 있는 지방층이 위축이 돼요. 우리가 볼이 좀 통통하고 이마가 통통하고 한 거는 결국 지방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방이 쪼그라들면서 볼이 쏙 꺼지고 이마가 푹 꺼지고, 지방 위축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아는 그냥 살 빠진 느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이상한 추형을 만들 정도의 그런 지방 위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약간 얼굴 모양 자체가 그러면은. 그리고 마치 이게 나는 에이즈 환자입니다라는 거를 밖으로 드러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서 2004년에 FDA에서 에이즈 환자의 안면 지방 위축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스컬트라를 승인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스컬트라가 몇 가지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스컬트라가 처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시술이 몇 년 하다가 이게 싹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한 2, 3년, 3, 4년 시술을 활발히 하다가 사라졌어요, 시장에서. 왜 사라졌냐면 스컬트라가 부작용들이 나왔습니다. 집어넣었더니 볼륨이 너무 과하게 생기는 거예요. 볼륨의 컨트롤이 안 되고 오히려 너무 빵빵해지거나, 제일 문제는 결절. 스컬트라를 주사한 부위 안에 이 스컬트라 약이 뭉치면서, 혹은 그 주변에 스컬트라 약이 뭉치는 것보다도 스컬트라가 굉장히 강하게 주변에 있는 콜라겐 세포들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가 다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가 너무 과해지는 게 흉터거든요. 흉터 켈로이드라는 게 콜라겐 세포가 너무 과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스컬트라가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콜라겐 세포들의 어떤 이물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콜라겐 세포들을 과하게 활성화시키면서 피부 안쪽에 마치 약간의 작은 혹처럼 단단한 결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 스컬트라 예전에 시술을 받았을 때는 병원에서도 스컬트라를 치료하고 나서 계속 문질러서 마사지를 굉장히 세게 해주고, 집에 가서도 경락 마사지 하듯이 얼굴을 계속 며칠간 문질러 주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스컬트라가 뭉치거나 이런 결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작용들이 많아서 스컬트라가 한때 시장에서 퇴출이 됐다가 다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개선해서, 이런 너무 과도하게 볼륨이 생기는 부분이라든가 결절이 생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가지고 다시 시장에 나온 게 이제 한 5, 6년, 6, 7년 정도가 됐죠. 그래서 스컬트라가 상당히 이제 활발한 사용이 됐지만, 이제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들은 오히려 스컬트라를 많이 안 썼고, 피부과 전문의들보다도 그 미용 치료를 많이 하는 일반의들, 우리가 흔히 미용의사 혹은 피부과 사칭의사라고 부르는 그런 일반의들이 스컬트라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은, 저희가 이제 피부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레지던트 과정 중에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조직학이라는 거고, 피부를 다 조직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 피부 안에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혹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피부염 이후에 어떤 조직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공부하는 게 저희가 레지던트가 되면 1년차 때 가장 열심히 하는 공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결절이라는 게 유가종이라는 거거든요. 유가종의 무서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저희는 피부과 전문의들은 많이 공부를 해서 아무래도 이 스컬트라라는 약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은. 피부과 전문의보다는 비전문의 선생님들이 스컬트라를 많이 써요. 물론 나중에는 이 스컬트라가 안전성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꽤 많은 분들이 스컬트라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비전문의들이 스컬트라를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스컬트라는 피부 겉에 얇게 주사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이건 결절을 만들고 부작용을 만들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 주입을 해야 되고 피하지방층에 주입을 해야 되고요. 역시 지금도 볼륨이 조금 다른 콜라겐 부스터들에 비해서 볼륨이 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진짜 꺼짐이 너무 심한 분들은 스컬트라에 어떤 볼륨이 많이 생기는 그 효과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결절이 생기는 부작용은 지금 예전보다는 현저히 많이 줄어서 지금은 결절이 거의 생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결절의 위험이 지금도 있고요. 또 지속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속기간이 긴 거는 장점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미용 치료는요, 어느 정도 있다가 적절히 사라져주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기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부작용의 기간도 길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지방 이식을 예로 들면은,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지방은 피부 안에 들어가서 생착이 되면 내 지방이 된 거예요. 얘는 내 수명 동안 계속 같이 갑니다. 너무 좋을 것 같죠? 아니, 좋지 않아요. 왜냐면 내 수명과 같이 간다는 건 나와 함께 늙어요. 내가 분명히 지방을 이 위쪽에다가 주사를 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처졌을 때 이 지방이 같이 내려와요. 나와 같이 늙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는 여기를 탱탱하게 하려고 이 위쪽에 넣었던 지방이 10년 후에는 여기가 있네. 그래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고 얼굴이 더 처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 지속기간이라는 건 결코 큰 장점이 되진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적당히 있다가 사라져주는 거. 자, 주벨룩이라는 거는 이 스컬트라에서 폴리LL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화학적으로 나타나는 스컬트라의 이성체라고 그러는데, 화학적인 구조를 이렇게 조금 돌려가지고 조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주벨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벨룩은 이런 어떤 폴리디락틱 PDLA라는 주성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가고 이 주성분의 함량이 높지 않아도 다른 효과를 같이 내기 위해서 일부러 히알루론산을 조금 첨가를 해놨습니다. 이런 병에 가루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루로 돼 있는 이 주벨룩에다가 생리식염수를 타서 이거를 충분히 그 물에다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주사를 해야 되는 게 주벨룩 치료의 핵심입니다. 스컬트라에 비해서 입자 크기도 작고요. 이게 둥근 거품 구조,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보면은, 전자미경으로 보면은 거품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그 안에 물이 잘 들어가게 해놨어요. 콜라겐 생성 효과가 제가 약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스컬트라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거고요. 다른 필러라든가 앞에 얘기한 리쥬란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강한 콜라겐 생성 효과가 있습니다. 짧은 지속기간. 이거 역시 스컬트라에 비해서 짧다는 거지, 리쥬란이라든가 필러에 비해서 짧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스컬트라에 비해서 좀 짧다는 거고요. 주벨룩의 장점은 얕은 층에도 주입이 가능해요. 왜? 굉장히 입자가 작고 결절을 거의 만들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피부 결이 좋아지게 하고 피부 겉에 얕은 흉터나 모공이 좋아지게 하려면 이게 좀 얕게 주사를 해야 되거든요. 스컬트라로 잘 안 되는 피부 결이나 피부 표면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절 발생의 빈도가 스컬트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적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재생이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콜라겐 부스터의 어떻게 보면 현재 대표 주자가 바로 주벨룩이에요. 물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의학 계속 발전하고 또 새로운 재료가 생기니까. 어쨌든 현재 스코어로는 가장 대표 주자가 주벨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잔주름 개선이나 모공 개선, 피부 탄력, 처짐 개선에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데 사용하느냐? 이 효과가 볼륨 보충이기 때문에. 리쥬란은 볼륨을 보충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그냥 피부의 퀄리티를 좀 개선하는 그런 효과지, 실제 여기서 리쥬란은 회사에서는 주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리쥬란을 주사 맞고 진짜 주름이 개선되는 경우는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볼륨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볼륨 보충이라는 거는 콜라겐이 만들어져야 되고 뭔가 볼륨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주벨룩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볼륨은 별로 없지만 필러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볼륨이 있어요. 주벨룩은 피부 안에 들어가서 콜라겐을 만들면서 새로운 볼륨을 좀 만듭니다. 우리가 피부가 처지면은 이거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끌어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볼륨 보충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테스트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얼굴이 많이 처져 있겠죠. 당연히 80이 넘어서 돌아가신 분의 어떤 기증한 그 시신에 한쪽 얼굴은 실 같은 걸 이용해서 끌어올렸고요. 한쪽 얼굴은 필러라든가 물을 이용해서 볼륨만 보충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실제로 얼굴에 우리가 3D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얼굴이 끌어올라져 가는 어떤 얼굴의 탄력이 좋아지고 주름이 개선되는 그 효과는 실로 끌어올리거나 어떤 수술을 통해서 끌어올린 것보다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서 꺼진 그 볼륨층을 볼륨을 보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볼륨 보충이 노화 피부의 어떤 노화 느낌을 줄이고 젊은 모습을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주벨룩은 리쥬란은 그냥 하나의 딱 주사기로 돼 있어요. 주사하기 좋게 다 녹아있는 투명한 그냥 바로 주사하면 되는 주사기로 나오는데 주벨룩이라는 약은 이렇게 가루약으로 돼 있어서 물에 녹여야 돼요. 당연히 희석 비율이나 어떤 주사 방법이 의사들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리식염수에 이 주벨룩을 녹이는데 주벨룩이라는 약가루를 주사할 때 핵심은 이 약가루가 어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골고루 잘 펴져서 들어가야 되고 부드럽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가교되지 않은 순수한 히알루론산을, 물론 주벨룩 자체에도 히알루론산이 좀 들어있어요. 가루 형태로. 근데 좀 더 이걸 부드럽게 하기 위해 젤리 형태의 히알루론산을 첨가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소량의 필러를 첨가한다거나 아니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리도카인을 좀 넣는다거나 혹은 리쥬란 같은 그 DNA의 성분이 되는 PDRN 같은 것들을 조금 섞는다거나, 이건 병원마다 이게 다 어떤 노하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섞어서 주사를 하고 있고요. 직접 손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메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인젝터를 이용해서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포텐자라고 하는 이게 바늘이 나와서 피부에 구멍을 내는 그런 그 장치가 있는데, 그 포텐자에 보면은 음압을 걸어가지고 피부를 당겼다가 약물을 팍 집어넣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럼 포텐자의 펌핑 팁을 이용하는 이런 3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주사를 집어넣는데, 진짜로 어떤 콜라겐을 만들어서 우리가 볼륨 보충을 할 때는 이 주사를 이용해서 의사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놓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인젝터라는 거를 하면 어쨌든 자, 요 한 병에다가 약을 섞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섞으면 이 한 병 안에 있는 가루, 한 병의 주벨룩은 딱 따면 그 한 분한테 모듈이 오로지 다 씁니다. 이건 의사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의사는 또 여기서 일부를 그냥 뽑아가지고 한 분한테 쓰고 또 나머지는 또 다른 분한테 쓰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로지 한 병을 한 분한테 다 씁니다. 볼륨 보충 목적으로 쓸 때는. 근데 이렇게 오로지 한 병을 한 분한테 쓸 때 양이 제한이 있죠. 한 병 안에 들어있는 약가루의 양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가루가 그 제한이 있는 게 아깝잖아요. 다른 데로 흐르면. 인젝터나 포텐자 펌핑 팁으로 주사를 하는 거는 이게 약이 좀 흘러요. 약이 오로지 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손으로 주사할 때가 가장 확실하게 안쪽에다가 약을 흘리지 않고 모든 약을 다 주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약이 아까워서 볼륨 보충을 해야 되는 분, 진짜 많이 주사가 필요한 분들은 다 제 손으로 주사를 하고 있고, 포텐자 펌핑 팁을 쓰는 경우에 이거는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 여드름 흉터나 모공을 치료할 때는 겉에 이 주벨룩을 살짝 뭐 얕은 층에 주입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포텐자 펌핑 팁의 앞쪽에 이 주벨룩을 살짝 피부에 바른 다음에 포텐자 펌핑 팁을 이용해서 음압을 걸어서 그거를 구멍을 뚫어서 팍 집어넣는 방법을 씁니다. 이때 약물이 좀 주변으로 튀거든요. 그러니까 로스되는 약물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 우리가 그 모공이라든가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는 또 이 방법이 어떤 그 흉터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방법이라든가 어떤 희석 비율이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나 부작용도 병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주벨룩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포텐자라든가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볼루머는 이제 써마지 계통의 고주파고요. 슈링크, 이거는 그 울세라 계통의 어떤 그 초음파 치료고요. 보톡스라든가 혹은 레이저 토닝, 뭐 이런 방법들을 같이 병합해서 치료했을 때 좀 더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고, 혹은 우리가 콜라겐 이외에 다른 어떤 피부결의 개선이라든가 다른 효과를, 동시 효과를 좀 보려고 할 때 이런 병합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병합 치료에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치료고 또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요즘에 이 주벨룩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도대체 리쥬란이 좋은가요? 주벨룩이 좋은가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2가지 약은 보습이나 잔주름 탄력에 다 효과를 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주벨룩은 좀 더 볼륨을 보충해줘가지고 노화 피부의 어떤 노화를 개선한다거나 모공, 여드름 흉터, 또 손톱 자국 같은 이런 페인 흉터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분들, 혹은 그 엄마들 아기 낳고 생기는 배에 있는 튼살이라든가 살이 찌면 생기는 엉덩이 튼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리쥬란은 사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볼륨을 보충한다든가 어떤 노화 피부를 정말 개선하는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미하다. 정말 이게 개인차가 너무 커서 그 비용에 그 고통을 겪으면서 치료하기에는 의사로서 내가 좀 민망하다 느낄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리쥬란이 하지만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악건성, 굉장히 건성, 뭘 해도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나 수분 보충이 좀 필요해, 이런 분들은 리쥬란을 하고 효과를 좀 보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치료도 나는 피부가 예민해서 레이저 치료 같은 거 받기도 어렵고 얼굴이 너무 잘 빨개져, 이런 분들은 리쥬란을 치료했을 때 조금 다소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건성 피부나 예민 피부가 있는 분들한테는 리쥬란 치료를 권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뭐 현재는 제가 리쥬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저도 이런 분들에게 리쥬란 치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 주기는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3회 정도를 권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는 또 병원의 의사에 따라서 혹은 치료받는 분의 어떤 피부 퀄리티에 따라서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다운타임은 하고 나면 주베룩이나 리쥬란이나 하자마자 바로 치료 이후 직후에 거울을 보면 와, 이래가지고 내가 밖에 어떻게 다니나 너무 심하거든요. 얼굴에 그 울록불록한 느낌이나 막 얼굴이 부은 느낌이 너무 심한데, 그 심한 느낌은 대개 하루나 이틀 안에 대부분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 찌르는 주사기 때문에 당연히 멍이 들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어디 다치거나 어디 지나가다 부딪혀서 멍들면 그 멍이 가라앉는데 한 1주나 2주 걸리죠. 마찬가지로 1주, 2주 걸립니다. 근데 이제 다쳤을 때 생기는 멍은 색소 침착 같은 게 생기면서 더 오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벨룩이나 리쥬란을 하고 나서 생기는 그 멍은 그렇게 색소 침착을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푸르딩딩한 시기, 그러다가 약간 누리끼리해지는 시기 거쳐서 괜찮아지는 데까지 대략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래서 어떤 노화 피부의 치료에 대한 효과, 그 효과의 일관성을 따지면 저는 리쥬란보다 주베룩이 단연코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은 주베룩과 리쥬란을 비교했을 때,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주벨룩도 당연히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고 약 자체의 어떤 통증도 있고요. 주사 바늘을 찌를 때 통증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주벨룩은 그 약 자체의 통증이 리쥬란보다 훨씬 적어요. 리쥬란보다 훨씬 덜 아픈 치료예요. 저는 아픈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싫어해서 환자분들이 아픈 것도 싫어요. 또 저도 제가 아픈 그 환자를 보면은 막 이 몸이 꼬이듯이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도 누군가 아파하는 걸 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또 리쥬란을 치료를 잘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 통증은 단연 리쥬란이 주베룩보다 훨씬 아픕니다. 하지만 주베룩도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파요. 부작용이라는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리쥬란은 사실 뭐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딘가 뭉친다거나 하질 않습니다. 효과도 적고 통증도 많지만 리쥬란의 유일한 장점은 부작용이라는 게 리쥬란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안전해요.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눈밑이나 이런 데도 치료받아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주벨룩도 안전하지만 주벨룩은 의사의 어떤 술기에 따라서 술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 희석을 잘못했거나 너무 얇은 피부에 얕게 주사했을 때는 주벨룩 역시 결절 같은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벨룩이 리쥬란보다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말이 길어져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시간이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소니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피부과 갈 때마다 궁금했던 건데요. 주베룩 몇 cc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양보다 농도가 더 중요한 건 아닌지, 희석을 얼마나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걸 확인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소니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주베룩 몇 cc, 그럼 그 주베룩 몇 cc를 이 주베룩을 식염수 4cc에 희석을 한 건지 10cc에 희석을 한 건지 혹은 20cc에 희석을 한 건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베룩 몇 cc를 가지고 주사를 한다라고 하는 병원은 사실 대부분 굉장히 희석을 많이 해서 뭐 주베룩 예를 들어 팔자주름 한 군데에 주베룩 1cc씩 2cc를 놔드리는데 얼마? 전국 최저가. 당연히 20cc 이상으로 희석한 주베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럼 효과가 적긴 하지만 없진 않아요. 주베룩을 저도 희석의 농도를 많이 달리해서 주사를 해봤는데 희석을 많이 해도 주베룩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만 그 효과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효과라는 게 진짜로 볼륨 보충을 하려면 이 주베룩에 가루가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환자분이 사실 근데 이거를 확인하기는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병원마다 어떤 치료의 방침이 있어요. 이거를 주베룩을 한 바이아를 믹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쓰는 병원도 있을 테고요.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아를 믹스해서 그 사람한테 그냥 다 씁니다. 그 한 바이아를. 그래서 이 주베룩은 녹이는 게 그날 저 오늘 치료할게요. 오늘 바로 치료 가능한가요? 오늘 바로 약을 녹여가지고는 녹지를 않아요. 이거 약을 제대로 안전하게 녹으려면 2, 3일 이상 녹여놔야 되거든요. 약을. 그래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치료를 해요. 저는 그분한테. 미리 언제 예약을 그럼 하시고 가시면은 그 예약날 와서 치료를 받으세요. 약을 미리 녹여놓을게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 주베룩 한 바이아를 7cc나 8cc에 녹이거든요. 그래서 그 7cc나 8cc, 그러니까 더 작은 양에 녹이는 분도 있어요. 이걸 근데 이게 진하게 4cc, 5cc에 녹이면은 그 4cc, 5cc를 얼굴 전체적으로 펴서 주사를 하다 보면 어느 한 부위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부작용이 생길까 봐 저는 충분히 녹이되 어쨌든 녹여서 양이 많아졌는데 그 안에 그 한 병에 들어있는 가루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거 전체를 얼굴 전체에 주사를 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원장님 저는 주벨룩을 팔자주름에만 맞고 싶은데요. 다른 데는 맞기 싫은데요. 그럼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 바이아를 그분한테 다 써야 돼요. 여기다가 한 병을 다 주사하면 그건 너무 과도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거든요. 여기는 조금만 쓰고 저는 여기만 맞고 싶어요. 그럼 다른 약은 버려야 돼요. 여기만 주사를 맞던 얼굴 전체를 주사를 맞던 비용은 똑같죠. 환자분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만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얼굴 전체 시술만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근데 뭐 이거는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희석을 하고 그거를 사실 환자분들이 확인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W님이 주베룩과 스컬트라를 비교할 때 장단점은 무엇인지요? 특히 얼굴 볼륨 시술에 있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로 얼굴 살이 너무 없어서 정말 우리가 뭐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죠. 정말 이런 데가 쑥 꺼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병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얼굴 쪽에 우리가 암이 있거나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이 한 부위가 너무 과도하게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과도하게 꺼진 부위의 볼륨을 진짜 확 볼륨을 보충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주벨룩보다 스컬트라가 단연코 뛰어납니다. 효과가. 주벨룩은 스컬트라만큼 볼륨을 못 만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벨룩 중에서도 주벨룩 볼륨이라는 주베룩이 기본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이 있거든요. 주베룩 볼륨이라는 게 나와서 예전 주베룩보다 조금 더 볼륨을 많이 만들긴 하는데 그 주베룩 볼륨도 스컬트라에 비하면 볼륨 만드는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속기간도 스컬트라가 더 길고요. 다만 단점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를 확 늘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뭔가를 보충해서 이 사람이 뭔가 얼굴은 좋아졌는데 뭘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굴은 되게 좋아졌네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스컬트라보다 주베룩이 더 좋죠. 그 볼륨 하지만 볼륨이라는 그 볼륨의 양이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땐 단연코 스컬트라가 좋습니다. 그리고 스컬트라가 대신에 이제 스컬트라는 앞에 말씀드린 결절이나 이런 부작용 물론 요즘 스컬트라는 많이 안전해지긴 했어요. 그런 부작용의 위험이 그래도 주베룩보다 조금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든가 자연스러움의 측면에서는 주베룩 좀 더 확실한 볼륨 보충이라는 측면에서는 스컬트라 이렇게 장단점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색 고모님이 주베룩 한 병 받고 2년간 엄청 좋아서 반병을 재시술 받았는데요. 미간에 주사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저가 필러가 희석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눈 주변과 얼굴이 엄청 붓고 이상해진 적이 있습니다. 주베룩 자체만으로도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든지 위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게 주베룩이라는 약이나 필러 혹은 리쥬란이라는 약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무슨 안 좋은 약이라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의 모든 성분, 모든 약은 다 알러지라든가 이상 반응의 부작용, 과민 반응, 지연성 과민 반응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유독 많이 나는 약들이 있고 적게 나는 약이 있을 수 있는데 주벨룩이 그런 반응 혹은 필러가 그런 반응이 유독 많이 나타나는 그런 약은 아니고요. 주벨룩보다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일부 히알루론산 필러의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게 그 크로스링킹이라는 그 가교를 하는 과정에서 가교제라는 화학약품이 들어가는데 그 화학약품에 따라서 과민 반응의 종류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혹은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거에 그 가교를 너무 과하게 해놓으면 이게 또 과민 반응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필러 중에 어떤 그 히알루론산의 농도를 확 높여가지고 우리 필러가 좋아요라고 한참 광고하던 필러가 있었는데 그 필러가 어느 순간 시장에서 퇴출이 됐어요. 말씀하신 이런 과민 반응 같은 게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모든 미용 시술의 모든 재료는 너무 무슨 함량이 높고 무슨 고함량 이런 거보다는 적당한 함량 그리고 적당히 존재하다가 적당히 잘 사라져 주는 거 그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오래가는 필러 이거는 나중에 어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가는 시술, 너무 오래 효과가 지속되는 시술보다는 효과도 적당히 있다 사라져주는 시술, 그게 미용 시술은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지연형 과민 반응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경우인 것 같아요. 디네브님이 질문이 있는데 흉터 치료용으로 진피층으로 주베룩 볼륨 주사가 가능한가요? 입자 크기로 보면 힘든 것 같아서요 하셨는데요. 이거는 희석과 수화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주베룩은 물을 타서 이 물이 충분히 그 가루랑 섞여가지고 충분히 물을 함유해서 제대로 녹아서 부드러워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술을 저 오늘 당장 주베룩 맞을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주베룩은 며칠 전에 희석을 해놓은 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병원은 주베룩 치료를 계속 하기 때문에 뭐 늘 이거를 희석을 해놓는다 뭐 이러면은 그날 바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이 한 병을 이분한테만 오로지 쓴다 그럴 때는 사실 그날 당일에 치료가 어려워요. 특히나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를 주베룩 볼륨도 진피로 주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충분히 식염수에 녹여서 충분한 그 가루가 물과 잘 섞이는 수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아주 작은 양을 뽑아서 주사를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이거를 많은 양을 주사를 하거나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아주 수화를 충분히 하고 아주 작은 양을 주사할 경우에는 주베룩 볼륨도 진피층으로 주사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게 저는 주베룩 볼륨을 사실 거의 안 씁니다. 저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결절의 위험이나 이런 거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일반 주베룩만 저는 주로 시술을 하고 주베룩 볼륨은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실제 주베룩 볼륨을 가지고 여드름 흉터라든가 모공 치료에 또 굉장히 잘 사용하고 부작용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원장님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르라보님이 네, 원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네요 라고 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피부에 딱히 큰 고민은 없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여드름이 있거나 아주 건조하거나 지성도 아니고요. 그런데 뭔가 피부는 좋아 보이고 싶고 광이 나면 좋겠고 하는 고민이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추천하시는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뭔가를 이럴 경우엔 이렇게 딱 가장 추천하는 거라는 건 사실 글쎄요, 이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냐면 그거는 그분의 어떤 피부라든가 우리가 특별한 피부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로 보면 어떤 잡티가 좀 많은 분들이 있고 피부 결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고 혹은 약간 생각보다 처짐이 있는 분들이 있고 혹은 표정이 이렇게 입에 힘을 많이 내서 기본적으로 평소 표정이 입꼬리가 좀 떨어지면서 약간 그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가장 추천하는 치료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저는 주사 치료를 굉장히 좋아하는 의사거든요. 보톡스랑 필러, 주베룩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의사예요. 레이저 치료보다도 사실 저는 이쪽 치료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더 확실한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벨룩 같은 치료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피부가 좋아 보이고 이렇게 광이 확 나면 좋겠고 피부 결이 좋아 보이고 모공이 좀 좋아 보이면 좋겠고 할 때 추천해 드릴 만한 치료인 것 같고요.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레이저 치료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아직 30대 초반이면 뭔가 리프팅을 위한 레이저보다는 피부 표면이 좋아지는 치료, 예를 들어서 레이저 치료를 하더라도 뭐 토닝 계통의 치료라든가 아니면 툴리움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겉쪽에 살짝 자극을 주는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진료하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해 가지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스킨 부스터나 콜라겐 부스터 주벨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